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집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합니다. 오늘은 데이터를 통해 시장을 전망해보는 영상입니다. 영상은 참고하시되 투자는 개인적 책임하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을사년이 밝았습니다. 요즘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해야 기준을 정립하고 시장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본 컨텐츠는 크게 광역시장과 지역시장으로 구분한 분석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장은 연기위한 보고서 리뷰를 통해 분석할 예정이고, 지역시장은 지역별 가격 변동률 및 공급 물량을 통해 분석합니다. 연구기관 보고서는 2024년 리뷰와 2025년 전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시장은 서울시 5개년 가격 변동률, 구별 가격 변동률, 서울시 입주 물량, 구별 입주 물량을 구분해서 분석하고 유망지역을 선별해내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챕터는 타임라인에 표시해 두었으니 바로 가기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 12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전망 보고서를 먼저 살펴봅시다. 공기업 산하기관의 싱크탱크들이 각종 지표와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니 충분히 신뢰성이 있을 것으로 전제하고 참고합니다. 총 3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라 요약해서 핵심만 간추려서 보겠습니다. 거시경제지표 중 2024년은 2.2%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과 한국개발연구원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금리는 미국의 금리 인하 단행과 맞물려서 한국도 12월 기준 3.5%에서 3%까지 인하되어 있습니다. 또한 점차 하향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 요인 및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요. 수요 측면에서 인구, 가구, 세대수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예비 단계인 인허가, 실제 공급된 착공 분양 및 준공 물량을 점검해 보면 인허가 물량은 작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 착공, 분양, 준공 물량은 증가했습니다. 현재 기준 공급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에 공급이 원활치 못할 거라는 전망이 가능한 지표입니다. 미분양 물량은 감소 추세이나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주택 거래량은 54만 8천 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최근 50만 건 내외의 거래 위축에 따른 기저 효과로 보이고 여전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다만 연초부터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위축된 후 10월부터 소폭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서울 수도권은 거래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지방을 중심으로 거래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거래 위축의 요인이 대출 규제이기 때문에 거래 가격이 높은 수도권은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시장을 종합해보면 매매 가격은 전국적으로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후 보합세이며 연간 누적으로 수도권 1.4% 상승, 지방은 0.9%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4% 상승, 지방은 0.9% 하락했는데 아파트만 보면 서울 상승률이 특히 높았고 지방 광역세의 하락세가 더 컸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주택과 아파트의 차별화가 더 심한 모습입니다. 전월세 시장 동향입니다. 수요 요인은 매매 시장 요인과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입주 물량도 소폭 증가하여 수급이 안정적이지만 단 서울은 3승 압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월세 거래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월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월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 특히 서울 수도권의 상승폭이 큰 것은 매매가 동향과 유사합니다. 2024년을 종합해보면 수도권 상승, 지방 하락, 디커플링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고 요약 가능합니다. 자, 그럼 2025년 시장은 어떻게 전망되는지 봅시다. 2025년 주택시장을 전망하기 위해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고환율, 고물가, 내수경기 악화 및 소비 위축 등의 원인으로 경제 성장률은 한국은행, KDI, IMF, OECD 전망에 의하면 모두 2% 내외로 높지 않은 수준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작년에 3%까지 기준금리가 인하된 데에 이어서 25년에도 추가적인 하락세를 이어가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됩니다. 매매시장의 전망을 위해 수급지수라는 것을 활용해 진단을 하는데요. 공급 물량을 수요량으로 나눈 값으로 활용을 하는데 수요량은 정부 추산 장기주거 종합계획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2025년 내년까지 총 4년간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적어 결론적으로 49만 7천 호 정도의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분석이 됩니다. 2025년에만 수도권 8만 1,000호, 지방 2만 7천 호, 전국적으로는 10만 8천 호의 공급 부족이 분석이 됩니다. 기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탄핵, 경기 침체, 대출 규제 등 집값 하락 요인과 금리 인하, 인구 증가, 공급 부족 등 상승 요인이 동시에 있는데 종합적으로 중반기 이후부터 해빙 무드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HP 필터 순환 변동 분석에 의하면 향후 6개월 전후로 반등 국면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차별화는 불가피해서 서울 수도권은 연간으로 1.7%, 0.8% 상승하지만 지방은 1.4%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매 거래는 탄핵 전국의 불안함이 있지만 금리 인하,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올해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거로 과거의 탄핵 전국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시장 전망 영향 요소를 정리해서 점검해 보면 거시경제 침체가 이어질 리스크와 대출 규제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상승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점수성 높고 신망 있는 연구기관의 전망 보고서이니만큼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성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광역 단위의 전국, 수도권, 서울 정도로만 나눠서 전망을 하다 보니 내 집 마련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 지역별 유망 지역은 어딜지 살펴보는 기회를 더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만 놓고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아파트 가격 변동률입니다. 갑작스러운 고금리로 인해 2022년부터 급락세를 보였던 변동률은 2024년 다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앞에서 지역별로 차이에 대해 볼 필요를 얘기했으니 구별로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유사하게 변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말고는 특별히 차이를 구분해내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해 서울시 변동률을 구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서울시 평균은 6.2%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별로 확인해 보면 최저 0.1%부터 10.5%까지 편차가 꽤 있습니다. 노동항을 비롯한 강북권의 상승률이 낮고 강남 3구 마용성 등 인기 지역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만 가지고 오르는 지역이 더 오르게 될지 상승률이 낮았던 지역이 더 오르게 될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전 기간의 상승률도 확인해 봅시다. 23년 구별 변동률도 확인해 보면요. 서울시 평균은 3.8% 하락입니다. 강남 송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23년과 마찬가지로 노도강을 비롯한 강북 권역의 하락세가 컸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역시 강남의 선호도가 높고 강북의 선호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구별 변동률도 확인해 보면 좀 다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평균은 4% 하락했는데요. 용산구, 서초구의 상승률이 가장 높고 강동, 송파구의 하락률이 가장 큽니다. 계속해서 21년 구별 변동률도 확인해 봅시다. 서울시는 평균 14.9%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높은 상승률 속에 도봉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중랑, 노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중구, 종로구 지역 등입니다. 계속해서 20년 구별 변동률도 확인해 봅시다. 서울시 평균 15.9%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높은 상승률 속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2023년, 24년 가장 하락했던 노원구를 비롯한 노도강 지역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최근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강남, 서초, 용산구 지역 등은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5년간의) 지역별 변동률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0년 가장 상승률 높은 3개구는 노원, 강북, 도봉구. 가장 낮은 3개구는 강남, 서초, 용산이었습니다. 가장 높았던 노원구는 21년도 높았으나 23년, 24년은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상승률 3위였던 도봉구는 21년 1위를 기록한 이후 22년, 23년에는 하락률 3위로 기록했습니다. 20년 상승률 23위였던 용산구는 22년, 23년에는 1위와 3위를 기록합니다. 20년 24위 서초구는 22년에는 2위, 23년에는 3위를 기록했고 20년에 최하위였던 강남구는 23년, 24년 2년 연속 2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21년 2위 중랑구는 23년 21위, 24년 20위를 기록했고요. 22년 24위였던 송파구는 그 다음해인 23년 1위를 기록했습니다. 21년 24위였던 종로구는 22년 3위, 23년은 5위를 기록했고 21년에 23위였던 양천구는 23년에는 4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전체 시장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지역적 차별화가 상당히 크게 벌어진다. 또 상승기에는 상승률의 차이, 하락기에도 하락률은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다른 지역보다 낮은 상승을 기록한 지역은 결국 시차를 두고 다른 지역보다 더 상승하게 된다. 이런 시사점을 바탕으로 5년간의 변동률을 합산해서 정리해 봅시다. 지난 5년간 누적해서 서울시는 평균 37.6%가 상승했습니다. 평균 대비 상승률이 높은 지역과 상승률이 낮은 지역을 순서대로 리스팅하면 이렇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좌측으로 갈수록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있는 지역이고 우측으로 갈수록 그 반대의 지역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매수를 생각한다면 좌측 지역을
우선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서울특별시 가격 변동률을 다시 살펴봅시다. 2년 연속 하락세에 대한 기저효과로 24년 반등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변동률을 입주 물량과 연계해서 살펴보면 최근에 적은 입주 물량과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4년 28,000세대에는 5년 평균 37,872세대보다 만세대가량 적은 물량인데다 연말에 입주한 올림픽 파크 포레온 12,035세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불과 16,000여 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025년은 어떨까요? 이것도 입주 물량과 연관해서 알아봅시다. 25년 입주 예정 물량은 37,766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4년보다는 상당히 증가된 물량입니다. 특히 2024년 말부터 입주 중인 올파포까지 감안하면 5만 세대가 육박합니다. 주산연에서 분석한 상반기까지는 회복세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5년 입주 물량이 구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구별 입주 예정 물량을 확인해 보면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 성북구, 그리고 동대문구 등의 입주 물량이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입주 물량이 많은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과거 5년간의 평균 입주 물량과 비교해서 내년 입주 물량을 판단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5년 입주 물량을 과거 5년 평균 대비 비율로 확인해 보면 그래프와 같이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평균 대비 100% 미만의 입주 물량이 적은 지역과 앞서 과거 5년간 상승률이 서울시 평균 대비 낮은 지역과 중첩해서 봅니다. 이 두 그룹의 교집합 지역은 아마도 2025년 가격 상승률이 타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대문, 은평, 마포 등 서부권, 종로, 중구 등 중부권, 동작, 구로 등 남서권을 관심 있게 볼만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또한 상승률 및 입주 물량으로 볼 때 여전히 상승 압력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분들 위해 항상 더 고민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